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태깡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그냥 앞에서 오프닝 때 트렌드가 나오면서 먹태깡이 등장해서 궁금해서 저도 먹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트렌드인지 긴 트렌드인지 먹태깡인지 우리의 그 일상 패션 트렌드인지 예, 지금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어제 먼저 충격을 받았는데 간밤 미증시는 간밤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2011년도에 S&P 500에서 미국 신용등급 처음으로 강등했을 때 시장 충격이 컸었죠. 당시에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등락률 보면 신흥지수가 11% 밀렸고 선진지수 7% 밀렸고 신흥지수 안에서도 한국이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보다 좀 달랐다, 차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8월 2011년에 강등 첫날엔 S&P 500 지수가 반올림하면 6.7% 급락했고 전 종목 떨어졌었는데 간밤 1.38%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 비해서는 거의 뭐 애교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시장 방어주들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종목군 숫자로 따지면 꽤 많은 종목군들이 올랐습니다. 뭐 대부분 월가에서도 그렇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그때와 다르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곳곳에서는 여진 단기 충격은 꽤 깊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적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우선 항상 이제 겁나는 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괜찮아 아이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에 상당히 또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이제 그때와 다른 내용은 있습니다. 뭐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걸 겪는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기 힘들었었던 2011년도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경험을 해본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자체는 첫 번째 작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이제 2011년도 8월달 이때 시점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남유럽 재정위기 우리가 이제 피그즈 국가라고 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 국가들의 남유럽 재정위기가 상당히 컸었고요. 거기에 이제 메나 쪽 같은 경우는 정세 불안, 거기에 이제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불안감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경기 여건 자체도 거기는 이제 다운사이클로의 진입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선행지수가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분명히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첫 번째 증시가 올라와 있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올라와 있는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번에는 성장주 위주로의 공격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이제 많은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시 전략가들이 이때다 하고 성장주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성장주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별 대응 전략을 펼치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증시의 하락폭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 자체는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만들어낼 전반적인 글로벌 그리고 해외 증시의 불안 요소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리스크온 분위기를 약화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루 이틀 빠진다라고 해서 공격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증시가 2차전지를 필두로 해서 바쁘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야 결국은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리스크 요인과 함께 증시가 낙폭을 좀 키우게 되면은요. 다음 날 같은 경우 개장 초반 반등을 했다가 대략 10시 반경, 11시경 중국 개장과 함께 밀리는 경우를 많이 봤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증시의 개장 초반 반등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휩소가 아니라
종가까지 좀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을 확인을 해야 된다. 예.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도 10시 반경 이때부터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수도 다시 아래로 밀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은 오전보다는 오후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자, 물론 이것이 지나갈 바람이지만 네. 단기의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의 충격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 섣부르게 지금 기회담에서 달라붙는 전략보다는 한 발 좀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게 확인되고 나서 접근을 하자 이 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011년 때 정말 심했어요. 그때 제가 방송하고 있었는데 네. 유럽 재정 위기 피그스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때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게 키프로스였거든요. 네. 아유, 키프로스가 무슨 국가야? 막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막 지도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매크로상 여러 국가 그리고 주요 두 곳이 흔들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휘청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모든 수출 데이터나 그 경제 데이터가 다 하강 국면이었고 2016년도까지 하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돌려 나가는 그런 데이터다. 그래서 다르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인을 눈여겨보실 거예요? 네, 우선 뭐 말씀 주셨듯이 이러한 이슈가 첫째는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과거 예.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요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내가 뭐 2500선, 2550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구간 속에서 결국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달러화의 방향성이 조금은 강세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구간.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약간의 속임수를 펼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등 시에도 오후까지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순간 이러한 타이밍을 맥점으로 잡아서 전략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접근할 때요. 네. 어떤 거부터 보시겠어요? 사실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섹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래요. 이슈들은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은 리스크온 분위기를 건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오늘 상한가가 무너진 초전도체 관련주 무조건 봐야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어떠한 섹터를 하나 선택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구간이지만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주도주군들을 놓치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난 예. 6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난 한 4, 5개월간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성장주의 시장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의 변곡점이 나와야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가 그 변곡점이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높아졌었던 성장주들의 가격 부담 자체는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투자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투자의 기회를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성장주들이 아닌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이슈가 뭐 증시의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차원에서 보유를 100%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아쉬운 뉴스 소식이겠지만은 그동안 기다려왔었던 내가 이 종목군들을 접근하겠다라고 네.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예, 코멘트를 주시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섹터 전략 좁혀서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오 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2분기 실적 맑음, 하반기 기대감 올라가고 있습니다. 행사라고 하면 8월 세계 폐암학회 일정이 있고 9월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예, 바이오 일정이요. 바이오 세액공제 기대감도 있고 코로나 이제 확산세가 거셉니다.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바이오주에게는 호재거리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였는데 예. 뒤에 이제 있어서 제가 따로 섹터를 말씀은 안 드렸었고요. 왠지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우선 바이오주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2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봤을 때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는 실적이 좋았었지만은 다른 기업들 뭐 유한양행이나 이번에 실적이 좋았었던 녹십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의 실적 호조는 비용 통제 이슈가 많았어요. 물론 예. 이제 전통적인 그들이 팔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안정적인 성장은 있었지만은 막 어마어마한 실적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만큼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셀트리온 기업 같은 기업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실적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 성장주라는 섹터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4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3월 달, 4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반짝 올라올 때 결국 아스코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학회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예. 모든 종목군들을 끌고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이슈들이 종목군들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이러한 학회 쪽에서 뭔가의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학회 발표 전에는 주가가 강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에 적혀 있듯이 8월 달에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있고요. 예. 아마 9월 달일 겁니다. 이제 당뇨 관련된 학회가 하나 있고요. 예. 10월 달에는 이제 에스모라고 하는 또 3대 암학회 유럽 쪽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말씀하신 세 곳 중에서 에스모가 가장 그렇죠. 크고 일종의 재료의 효과는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주를 사실 몇 달 전부터 저희에게 봐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고 도움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종목을 다시 추려주신다면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회마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폐암학회면은 결국 이제 폐암 치료제 하는 회사들이겠죠.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보로농이라는 기업, 이 기업이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렵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명칭. 단어가 틀릴까 좀 걱정이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좋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렉나자, 즉 이제 레이저 티닙의 1차 치료제 승인이 폐암과 관련된 부분 쪽입니다.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된 쪽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용 임상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도가 있고요. 당뇨학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 쪽과 최근에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체중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묻어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이 한국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회 관련된 이슈가 같이 묻어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암학회 관련된 종양학회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 이제 2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종목이다라고 초록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국내 이제 대표적인 항암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오늘도 강하네요. 그렇죠. 예. 한 번씩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폐암학회는 보로노이, 유한양행, 당뇨학회는 펩트론, 한미약품, 암학회 관련주로 ABL 바이오 쏙쏙 뽑아서 말씀 주셨습니다. 당뇨 치료라고 하면 인슐린 투약이잖아요. 그렇죠. 인슐린을 투약하면 뇌에서 음식이 들어왔다 포만감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네. 비만 치료가 같이 돼서 처음에는 당뇨 치료제로 나왔던 게 비만 치료제로 그렇죠. 같이 승인받는 네. 경우가 있어서 요즘 두 개가 거의 세트로 묶여서 시장에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볼만한 기업이 펩트론이랑 한미약품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기사 넘어갈게요. 자, 초전도체. 어제
사실 브리핑을 다 해드렸고 네. 초전도체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전도체는 항상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예. 일정 온도 이하에서는 이제 저항률이 거의 없는 그러한 전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봤는데 이과생들의 90%도 이해를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이 분야를 그러니까 특별히 집중적으로 초전도체만 연구한 사람들이 조금 알 수 있고 나머지는 그렇죠.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굉장히 낮아진 전기 저항률과 함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자기부상 열차라든지 예. 아니면은 충전 쪽에 혁명을 좀 가져올 것이다. 이 정도의 이제 내용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요소는 뭐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예.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은. 네. 자, 화면. 그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는 상태. 저항 없다고 해서 테마주가 저항 안 받고 어제 그렇게 급등했나 네. 싶기도 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면 노벨상감인데 아직 진위 여부가 가려진 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초전도체를 상온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추후에 입증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건데 어제 무더기 상한가가 또 초전도체 주에서 나왔고 초전도체 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전멸이었습니다. 오늘은 수급의 분산이 나오긴 한데 이 관련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뭐 대응은 첫째는 잘하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사야 되느냐, 뭐 예.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테마주들이 나올 때는 첫째는 잘 모르겠다, 저도. 예. 왜냐면은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정말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제품이 만들어질 것인지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만들어낼 것인지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소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구리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도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정도지.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진 관련주들을 투자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어디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제 어떠한 이슈로 올라오는 기업들,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서남과 덕성이라는 기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관련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몇 개 기업, 파워로직스나 아모텍 이런 기업들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게 이제 지금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한 기업인데요. 예. 여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지만은 1등주는 아니고요. 약간 2등주 느낌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외에도 뭐 핵융합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으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제 테마주의 투자 전략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대장주 무너지면은 2, 3등주는 크게 빠진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많이 드렸고 오늘 이제 서남과 덕성이 장중에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나 아모텍 이런 기업들의 낙폭은 좀 확대가 됐거든요. 거래가 한번 터진 상황 속에서 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워낙 지금 해외 과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서 뭐 우리 샘플 만들었어 이런 내용과 함께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등한 기업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접근을 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철저한 손절가 대응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변동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주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주가 투자와 별개로 이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기술이 성공만 한다면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은 인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중에 하나였는데 네.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직 연관도 측면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고 네. 성공과 실패 여부도 그리고 이 논문의 내용이 진위 여부도 사실은 검증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